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XRP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현재의 흐름을 살펴볼 거예요. 찐바닥이 나왔나 안 나왔나. 찐바닥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마지막인 세 번째로는 4월 16일 전에 무언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나올까요? 그리고 우리 XRP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XRP 가자! 자, 어제 밤 9시 반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2.9% 예상을 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2.9%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자, 발표가 되니까 2.8%가 나왔어요.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그때 우리 XRP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한 3, 40분 후에 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쳤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XRP 차트까지 올려드리면서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1봉과 15분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이게 지금 현재 4.3%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4.29%까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예상해 드렸어요. 4.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이 부분이 거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돈을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그 마이너스 통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그리고 빠르게 팔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통장이 두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팔립니까? 아니에요. 많이 팔리지 않죠.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빚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4.0이나 3.9까지. 아주 심하면 3.9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내려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4.0까지도 한번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도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XRP 일봉을 보면 제가 찐바닥을 꼭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거래량 쪽에서는 찐바닥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서서히 거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찐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을 늘리고 있다. 이제는 무언가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찐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그때 3월 2일과 3월 3일에 굉장히 급등락이 있었죠. 그리고 난 후에 제가 3월 2일의 시가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시가를
올라채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야, 아직은 찐바닥이 아니구나. 아직은 힘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린 이유입니다. 잠시 후에 15분봉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문의 심리선, 중장기적인 선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선 아래쪽에 있죠. 자, 그런데 이전에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서도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위쪽에서 또 이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도 급락 나왔는데 마이너스 5% 아래까지는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고래들이 들어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고래들이 들어온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정확히 찝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찝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충 여기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마이너스 5%까지 무너지지 않고 중간점에서 다시 한번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5분봉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힘이 없는지. 자, 여기에서 저점 찍고 올라왔죠. 그래서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될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뚫지를 못하고 다시 빠지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또 통과를 못합니다. 또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뚫지 못하는 거 아직은 힘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찐 바닥이 나올 때 나타나는 흐름이 있다. 첫 번째로 음봉에 있어서 아래 꼬리 길게 닿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래들이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자, 고래들이 매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앞서서 일봉에서 봤지만 고래들의 매수가 아직 덜 끝났어요. 만약에 고래들의 매수세가 끝났다. 그러면 고래들이 매수한 단가 위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고래들이 매수한 단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횡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횡보의 흐름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직 가격적으로 찐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지수에 대해서 백악관이 즉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신다고 하면 충격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좀 확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CPI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측정하는 핵심 소비자 물가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바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3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있을 5월 8일의 금리 결정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지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기사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시티그룹에서 트럼프 관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이다. 어떻게? 5월 달에 금리 인하 50%를 전망한다. 50% 상당히 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트럼프 금리 인하 거듭 요구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부터 파월에게 야, 제발 좀 금리 인하 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안 들었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그래, 한 번 정도 들어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정말 눈에 가십니다. 저 같아도 그냥 자를 수 있으면 잘라버릴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이 자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허수아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전에 기사에서 행정명령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연준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어, 지난 영상 아니고 좀 지난 영상이죠. 여기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누가 잡겠다는 소리입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잡겠다는 소리입니다. 연준에서 할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뭐만 해? 금리 결정만 해. 인플레이션 잡아줬으니까 당연히 너는 뭐 해야 돼? 금리 인하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백악관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낸 거,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생각하면 분명히 5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에 굉장히 급등락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더라. 자, 그러면 3, 4개월 후가 언제입니까? 1월 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3, 4개월 후면 4월이나 5월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2월 달 정말 깔딱깔딱 보릿고개 여러분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3월 달에는 이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낼 것이고 4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 출발점에 설 것이고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서도 축포를 쏴줄 겁니다. 언제? 5월 8일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제가 뭐 그냥 우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5월 달에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착착착착 맞아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5월 달이 D-Day가 될 것이다. 자, 그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은 고래들의 움직임. 지금 현재 강하게 고래들이 3번, 4번 정도 들어왔어요. 이제 고래들이 다시 매수를 한 이후에 고래들의 매수 단가 위에서 우리 흐름을 갖는다면 가격적인 흐름을 갖는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 전에 빠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분명히 찐바닥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XRP가 상승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날밤 새고 본다고 해서 우리 XRP가 상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찐바닥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 날밤 새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때만 하시면 되지 아무 때나 잠 안 온다고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오프라인 모임 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꿀잠 주무십시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 오늘 별일 없습니다. 꿀잠 주무세요. 어제도 그렇게 올려드렸죠. 어제 뭐 잠 잘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별다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죠? 어제 CPI 지수 잘 나왔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대로 반응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지 하나 불안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내 정세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찐바닥입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때 비트코인도 안 좋다. 알트코인도 안 좋다. 민코인도 박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큰 손들이 매수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근의 기사들 보십시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빠진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트럼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질 것이다. 미국의 경제도 예전에는 2.4%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7%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올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안 좋다고 죽으라 죽으라 하고, 그리고 우리 기사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경제, 우리나라 경제도 너무 안 좋다. 이러다가 폭삭 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물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마이너스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폭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냥 여기서 꺼지겠습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만들어낸 게 장작불처럼 정말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활활 타오르진 않지만 그 불씨는 남아있어요. 불씨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좀 더 이따 하고, 자, 최근에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162개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연내 1만 개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수 단가를 보니까 한 개당 1억 2,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높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1억 3천, 1억 5천에서도 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얘들이 미쳤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꺼진다, 뭐 주식 시장 꺼진다, 완전히 뭐 경제 성장률 완전 바닥을 칠 것이다. 그렇게 공포심을 가득가득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얘들은 왜 사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암호화폐 시장 결코 지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들한테 날마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보를 얻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고래들이 들어와야 된다. 돈 있는 애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뭐 차트가 뭐 좋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 있는 애들이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올릴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애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차트가 너무 이뻐요. 차트가 너무 이쁘니까 여기서 매수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붙었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까? 전혀 안 올라가요. 여러분 주식 해보셨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를 많이 붙는 그 종목 일시적으로는 반등하겠죠. 근데 그게 급등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죠. 흔히 이야기하는 작전 세력이 들어온다고 하죠. 작전 세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애들이에요. 돈 없는 애들이 작전 세력 들어오겠습니까? 개미들 막 수천 명을 모아서, 수만 명을 모아서, 야, 우리 한번 여기서 해보자. 그리고 돈 모아. 자, 얼마에 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자, 유튜브가, 자, 지금부터 같이 매수하고 같이 수익을 내고 같이 나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A란 종목을 샀어요. 막 사서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왜? 얘들이 몽땅 잡아먹었으니까 막 가격이 올라요. 유튜버가 이야기합니다. 자, 목표가는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목표가까지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 다 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고래들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이렇게 돈 있는 애들이 어떻게든 들어와야 됩니다. 뭐 돈 빌리기도 참 쉽잖아요. 그래서 메타플래닛,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 남의 돈 빌려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지 얘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매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다. 자, 이제는 제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은 제가 이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더보기 클릭하시고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 여기 안에 숨겨진 그 진실들, 그것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뭘 한다? 국제 정세, 국제 경제 상황을 완전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돈이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부동산 죽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채권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왜?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니까 금으로 가기에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도 못 갑니다. 그래서 안전한 채권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왜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미국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자, 이런 수순대로 간다고 하면 금리 인하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작년에 11월, 12월 달도 금리 인하 됐을 때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내려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불안한 점이 있어요. 관세 전쟁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제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경제 성장률 뚝뚝 떨어집니다. 왜?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일례로 월마트에 중국에서 이쑤시개, 면봉 납품합니다. 근데 관세가 붙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가격이 올라가면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뭐 1인당 노동력에 대해서 단가를 쳐주는 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관세를 많이 붙인다고 생각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요소수 사태 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이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치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뭐 귀도 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쏟아지겠죠. 그때 요소수 사태 날 때도 우리나라 막 난리지 않습니까? 뭐 화물차가 멈추네. 뭐 요소수 넣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난리 법석이었죠. 자, 그것과 같이 관세 전쟁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그리고 자기의 레임덕도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생각 못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냐? 그냥 일관성이 없는 그냥 유연성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다. 뭐 유연성이 있으면 좀 충격파가 덜하고 그리고 조금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얻어냈다 하면은 그냥 관세 전쟁 끝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의외로 강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이 정말 심할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속이 타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관세 전쟁은 단기에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시나리오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관세 전쟁이 빠르게 끝나고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작년에 11월 달, 12월 달에 상승했던 그 흐름대로 분명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EC와 소송 판결 4월 16일에 결정이 나죠. 자, 여기에서 폭스 비즈니스 기자, 이 사람이 저에게 미리 좀 보내왔는데 거기에 또 보낸 다음에 X에다 올렸어요. 야, 여기 보면 소송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끝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합의 도달이 지연된 것은 리플의 법무팀이 8월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가 XRP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겁니다. 그냥 SEC와 지금 현재 리플이 서로 협상을 하고 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그전에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리플하고 소송했던 거 그것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취할 수 있지만 이게 1심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다시 항소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벌금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물밑에서는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4월 16일에 판결이 나기 전에 분명히 이 합의로서 소송이 끝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까지 아니더라도 3월 말이라도 분명히 끝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물론 뭐 새로운 위원장이 와서 하면 좋겠지만 새로운 위원장의 그 취임 때가 거의 이전에 게리 겐슬러가 뭐 지명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임명이 안 되고 4월 달에 그 자리에 앉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수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의 뭐 청문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4월 달에 만약에 만들어지고 4월 달에 앉게 된다고 하면 이게 기간적으로 보면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4월 16일 이전에 취임을 해서 자리에 앉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뭐 바로 결정 내려서 하겠지만 이게 뭐 새로운 위원장이 오기 전에 지금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들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의 사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의는 될 것이다. 뭐 긍정적인 부분에서 합의는 될 것이다. 서로 주고받는 것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뭐 패소되면 어떻게 된다, 뭐 승소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트럼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소송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갈링하우스랑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4번 만났죠. 4번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다 이야기가 갔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월 16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4월 16일까지 가지 않고 빨리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왜? 4월 달에는 상승의 출발점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과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가격은 아직 찐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 그리고 시문의 심리선 이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전의 하락 때하고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가 있어서? 고래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자, 이제는 세 번째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4월 16일에 있을 그 판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눈치를 보고 있다. 어느 정도는 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뭐 기사에서 봤듯이 뭐 행정부에서 또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너 빨리 뭐 합의해. SEC 너 뭐 의장 새로 온다고? 그래. 의장 오기 전에 너희가 결정 못 한다고? 그러면 내가 결정해 줄게. 의장 오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의견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바로 국내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국내적인 문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박스경제TV에 출연을 합니다. 아침 9시 반에 오늘의 코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예요. 거의 한 25분 정도 시간이 됩니다. 이때 찾아뵐 거니까 여러분 박스경제TV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인은 정보력 싸움입니다. 아무리 차트상으로 뭐 풀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보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뭡니까? 정보력을 얼마나 빨리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고점에서 샀다고 하면 저점에서 찐바닥에서 사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예측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문의 텔레그램 방에서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56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분들하고 물론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고 싶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내가 정말 궁금한 거 좀 알아보고 싶다. 또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주말에 강의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혼자 끙끙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답답해하고 혼자 끙끙대고 한다고 해서 우리 XRP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정말 빠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야 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알게 되면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새벽 5시에도 계속적으로 글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 정보력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정보력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바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뭐 박명수가 이야기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 아직 찐바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5월 달부터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참고
그리고 같이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가실 수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2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고 신문의 코인TV에 같이 들어와 계시는 256분과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